안녕하십니까, 발로아체입니다. 지금은 제가 출근을 하고 있고요. 오늘은 제가 방글라데시 오기 전에 갖고 있었던 편견, 그거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그리고 13년을 살면서 바뀐 그 편견에 대한 부분을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일단 저와 같이 한번 출근해 보시죠. 지블럭 포켓 게이트 잡아. 그것도? 이렇게 조끼가 있는데, 이 조끼가 있으면 갈 수 있는 데가 한정돼 있어요. 조끼를 입고 있으면 이 지역 밖을 벗어날 수 없기 때문에 벗어날 수 있는 지역까지 가서 환승을 해줘야 합니다. 락다운이어서 집에 있는 시간이 엄청 많아졌는데 오히려 사람이 좀 나태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출퇴근 시간을 이용해서 영상을 한번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릭샤비를 드릴 때는 오른손으로 드리는 것이 예의가 있는 겁니다. 왼손으로는 절대 물건을 주지 않습니다. 여기서 낚시하시는 분들이 제일 신기한 것 같아요. 이게 어떻게 보면 인공호수인데 그때 하다 보니까 물고기가 생겼나봐요. 낚시하시는 분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어. 근데 심지어 물고기가 잡히는 걸 제가 봤습니다. 그게 더 신기해. 야, 오늘 날씨가 진짜 장난 아니게 덥네. 한 체감 진짜 40도 되는 것 같습니다. 여기가 띵쇼피시라는 곳인데, 차선의 간격이 띵쇼피트 300피트가 된다 그래서 띵쇼피트라는 곳입니다. 아직도 공사를 하고 있는데 여기가 공사가 되면 다카 트래픽이 많이 사라지지 않을까 싶어요. 우와, 먼지 때문에 안 보여. 르 메르디안 호텔. 땡큐.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방글라데시에 왔거든요. 그래서 방글라데시에 대해서 사실 오기 전에 검색을 해봤어요. 검색창에다가 검색을 하니까 뭐 천막에서 사는 사람들 혹은 뭐 기찻길에서 사는 사람들, 제일 제가 충격적이었던 거는 이런 시장길에서 물이 홍수가 나가지고 꽉 찼는데 거기에 트럭이 지나가는데 트럭 뒤에 짐이 있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가득 차가지고 있는 거를 봤거든요. 저는 그런 데에서 살 줄 알고 사실 왔습니다. 그때 처음으로 제가 가졌던 편견은 가난하다는 나라? 근데 한국에서도 사실 그렇게 많이 비유를 하잖아요. 가난하지만 행복한 나라. 그러니까 가난하다는 걸 부정할 수 없지만 가난한 것이 이 나라를 전부 다 대표한다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이런 마음을 어디서 갖게 됐느냐를 좀 분석해 봤을 때, 이제 NGO라고 하죠. 비영리단체. 그 후원을 받고 다른 사람을 도와주는 그런 단체인데, 방글라데시 그런 게 굉장히 많고, 그리고 우리가 흔히 TV를 보다가 뭐 빅네이버스라던가 뭐 세이브 더 칠드런, 뭐 유니셰프 뭐 이런 데 있죠. 그런 데서 하는 거에 방글라데시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우리가 미디어에서 많이 노출된 방글라데시가 굉장히 가난하고 도움이 필요한 나라라는 인식이 굉장히 뚜렷해졌어요. 그것 때문에 방글라데시에 대한 전체적인 인식이 이렇게 돼 있지 않았나라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 캄보디아나 이런 개발도상국 중에서도 이제 조금씩 잘 살아가고 있는 나라는 뭔가 국가의 위상이 계속 떨어진다고 생각해서 NGO에 대한 사업을 조금씩 고려하면서 줄이려고 하는 모습을 가지고 있다고 해요. 근데 일단 뭐 NGO가 들어왔다는 것 자체가 확실히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많다는 것은 부정할 수 없지만, 그 후원을 위한 그 영상이 방글라데시 전체 나라를 대변한다는 거는 조금 안타까운 현실인 것 같아요. 2021년에 방글라데시를 검색을 해도 방글라데시의 정보는 가난하다는 이미지가 거의 대부분이었고, 다양한 정보가 많이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었어요. 이웃 나라인 인도와 네팔을 검색을 했는데 비교적 한국에서 여행지로 많이 방문을 해서 그런지 여행지에 대한 정보가 많이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어요. If I take you down, would you really hold me down and be your best friend? She just wanna hit me. 출근을 완료했고요. 저는 업무를 끝나고 다시 했던 얘기를 마주 하겠습니다. You got me feeling for your body, you might turn me to a yes man. Oh yeah. 아, 이제 일이 끝났습니다. 배가 고픈데 지금 벌써
점심시간이 지났습니다. 훌쩍 집으로 퇴근하고 있습니다. 점심도 못 먹고 복잡하네요, 사는 게. 진짜로 모든 사람이 가난한 게 아니고 오히려 한국에 있는 제가 아는 사람들보다 더 부자인 사람들이 많아요. 예를 들면 방글라데시로 대학교 다닐 때 있던 친구 집에 한번 갔는데 집에 당구장이 있고 체육관이 따로 있고요, 뭐 탁구장, 뭐 이제 헬스장이 따로 있고, 그리고 음악하는 층이 따로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아예 개인 전원주택을 쓰는 사람도 있는데 저는 이 정도의 사람 아직 한국에서 만난 적이 없어요. 뭐 인맥을 자랑하려고 그러는 건 아니고 아무튼 뭐 그런 사람들도 있다는 거. 예. 보통 제가 방글라데시를 검색을 했을 때 정보가 없어요. 뭐 방글라데시 집이라던가 이런 걸 검색했을 때 되게 가난한 사람들의 집만 묘사돼서 나오는데 사실 다카의 삶은 그렇지 않습니다. 두 번째로는 방글라데시가 뭐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나라라는 말이 있는데 뭐 어느 정도 제가 시골에 갔을 때는 그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시골에 가면은 뭐 작은 거 하나에도 행복해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고, 많은 분들이 시골에서 살면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시골 사람들은 서로가 정이 많고 가족과 그리고 공동체 간의 이 끈끈함이 굉장히 강하다는 거. 그래서 뭐 주위의 이웃 사람, 그러니까 마을 사람이 좀 아프면은 다 같이 돈을 모아서 그 아픈 사람의 치료를 위해서, 병원비를 위해서 사용하기도 하고 그런다고 해요. 마을 공동체가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로 치면 한 가족 같은 그런 분위기가 되겠죠. 그러니까 옛날에 우리 응답하라 1988 같이 그랬던 시대에 이웃 간의 끈끈함이 있는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제가 방글라데시 친구들한테 당신의 행복이 어디서 오느냐라고 물어봤는데 공동체나 가족 그리고 친구한테서 온다고 해요. 구름이 기가 막히다 진짜. 확실히 경기로 가던 걸 타다가 좀 느릿느릿한 릭샤를 타니까 굉장히 고요하네요, 오히려. 아무튼 제가 행복에 대해서 물어봤는데 그런 공동체나 가족을 통해서 행복을 얻는다고 해요. 근데 옛날에 제가 어떤 유튜브를 봤는데 하버드에서 꽤 오랫동안 인간은 어떨 때 가장 행복함을 느끼는가에 대한 연구를 했다고 하는데 내린 결론이 어떤 사람이 내가 어떠한 상황에 처했을 때도 나를 지지해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있다는 생각을 하면, 그런 사람이 자기 주변에 있다면 그 사람들은 행복함을 느꼈다고 해요. 수많은 사람에게 조사를 했는데 빈민층과 부유층, 뭐 중산층,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다 대상으로 조사를 했지만 결국에 사람을 통해서 안정감을 얻고 행복을 느낀다고 합니다. 사람들은 행복을 상대적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대한민국이 정말 잘 살게 됐지만서도 행복에 대한 것들이 좀 줄었다고 많이 얘기를 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자기를 불행하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빈부격차를 통해서 사람들이 그런 사회적 절망감이나 이런 것들을 느낀다고 하는데 그거를 좀 어느 정도 공감을 하는 게 방글라데시의 다카의 삶이 훨씬 더 삶적으로는 훨씬 더 많이 발전이 됐지만 그만큼 빈부격차가 정말 심해졌어요. 제가 아까 방금 말씀드린 제가 한국에서 볼 수 없었던 그런 부자들이 방글라데시에 있고 NGO의 도움을 받는 사람들도 다카에 살고 있습니다. 그만큼 빈부격차가 심해졌다는 뜻은 사람들의 행복이 조금씩 사라지고 있다는 거겠죠. 근데 시골은 아무래도 그런 빈부격차가 적고 서로 비교하지 않고 서로 같이 공존하는 그런 사회이기 때문에 조금 더 비교적 시골이 더 행복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방글라데시 행복지수가 제일 높다는 거는 저는 예전에는 비교할 사람이 많이 없었기 때문에 좀 더 행복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지금 다카는 많이 변화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발전과 동시에 행복을 잃어버리고 있지 않나. 물론 발전을 통해서 더 많은 사람이 조금 더 나은 삶을 살고 또 굶주린 사람이 조금 더 줄어드는 건 맞다고 하지만 참 이게 딜레마인 것 같아요. 발전을 하는데 발전을 하면 상대적으로 비교가 되다 보면 또 불행하다고 생각하고, 근데 또 빈부격차를 없애는 것도 그게 또 발전의 발목을 잡고, 이게 참 아이러니합니다. 국민의 행복을 더 우선시해 두고 있는 나라 부탄의 정책을 보면 성장만을 쫓는 경제성장 지상주의가 아니라 국민 총 행복 정책을 따르고 있는데요. 이 정책의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빈부격차를 통해 사회적으로 소외되는 사람을 줄이고 공동체 문화를 회복하는 것을 보면 빈부격차와 공동체가 행복과 연결되어 있는 것은 어느 정도 맞는 말인 것 같습니다. 이제까지는 제가 갖고 있었던 편견을 좀
좀 바꾸는 그런 시간이었다면, 이제는 와서 느낀 그런 경험들이 많아요. 방글라데시 사람들이 게스트를 정말 잘 티내긴다는 거, 제가 여태까지 느꼈던, 그리고 제가 여태까지 방문했던 모든 곳에서 저한테 그렇게 대해줬어요. 자, 가지지 않던 가지고 있던 간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최선과 최고의 것을 계속 주려고 하더라고요. 옛날에 자전거로 여행하는 그 여행자분이, 세계 여행하시는 분이 오셨었는데, 그분이 자기가 여태까지 가본 나라 중에 가장 정이 많은 나라 탑2, 탑1은 미얀마라고 하셨는데, 방글라데시의 이런 정들이 굉장히 따뜻하고 그런 게 아직 많이 남아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실제로 저도 친구 집에 갔을 때 친구가 한국 시간 밥 시간대를 알아가지고 그 시간에 맞춰서 밥을 해준 적이 있거든요. 친구가 제가 오기 전에 인터넷에서 한국 사람은 몇 시에 밥을 먹는지를 먼저 검색을 한 다음에 어머니께 말씀을 드린 거예요. 어머니께서 저의 그 한국 식사 시간 6시 반에 맞춰서 저를 위해서 밥상을 차려주시고, 나머지 가족들을 위해서 9시에 다시 한번 밥상을 차리신다고 하셨어요. 제가 수많은 집을 갔지만 정말 모든 집이 하나도 빠짐없이 손님을 정말 최선을 다해서 보살펴줬어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방글라데시 처음 오기 전에 가지고 있었던 그 편견들을 가지고 얘기를 했고요. 그 편견이 어떻게 변했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저의 생각을 말씀드렸습니다. 한국에 저의 친구들이 있는데, 제 친구들에게 방글라데시에 대한 내용을 얘기를 해주면 사실 저가 가지고 있었던 그 편견을 똑같이 갖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컨텐츠를 만들면 많은 분들이 방글라데시를 이해하는데 더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서 이 컨텐츠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방글라데시에 오실 계획이 있으신 분들, 뭐 방문 계획이나 아니면 뭐 사업차 오시는 분들이 있으면 이 영상을 보시고 방글라데시에 대한 진정한 매력을 알아서 방글라데시에 오셨을 때 좀 더 방글라데시를 즐길 수 있는 그런 동영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따따. 망고는 진짜 질립니다.